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이 김정은 정권 아래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탄압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Puis-je considérer que la Commission souhaite adopter le projet de résolution R.34? Je n'entends pas d'objection, il en est ainsi décidé.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20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등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으며 미국과 한국 등 60여 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채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이들의 소재를 성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중대한 우려사안인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0 years after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Kim Jong-un has taken steps to further restrict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has increased penalties, including applying harsh punishments on children for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Noting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resolution, which has been adopted 20 years in a row, my delegation urges the DPRK to heed the GA's ongoing concerns and its call for improvements. It is with a heavy heart, however, that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반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on human rights that tabl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a false paper worthy of no deliberation at all, as it is full of the fabrication and the falsehood. 러시아와 쿠바, 이란, 니카라과, 벨라루스 등 북한의 우호국들은 이번 결의안에 제동을 걸진 않았지만 북한 등 특정국을 겨냥한 결의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표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전장 투입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자주포, 방사포 지원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그들을 쿠르스크 지역에서 계속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봤고 이는 그들을 합법적인 표적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과 관련해 최근 며칠 동안 밝힌 내용 외에 추가로 제공할 평가는 없다며 북한군의 전장 투입과 북한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설립에 합의한 미한일 협력사무국이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캡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이원우 한국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오코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심의관이 서울 외교부 정사에서 만나 미한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향후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3국 협력을 점검 조율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범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협력 사무국을 통해 세 나라 간 조율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또 다른 핵시설인 강선단지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추가 실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0일 북한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영변의 경수로가 간헐적으로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경수로에서 시운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수로 시운전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정상 가동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가동되지 않은 것을 관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원자로에 연료를 재공급하고 7번째 가동 주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원자로에서 인출된 방사선 조사 연료는 몇 달 동안 냉각된 후 재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지난 9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만든 핵시설로 지목된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사진에 나온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 및 관련 기반시설은 강선단지의 본관 건물과 새로 건설된 별관의 구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배치와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강선의 미신고 농축시설과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신고 농축시설의 공개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지뢰 금지 국제운동 ICBL이 북한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7월 사이 대인지뢰를 사용한 전 세계 4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ICBL은 20일 발표한 2024 지뢰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가 대인지뢰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북한과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등 12개 나라는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 등 5개 나라는 지뢰를 매우 활발히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자국 영토와 한국,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했으며 한국 국방부를 인용해 북한이 지뢰 매설 중 폭발이 발생해 사상자 여러 명이 발생했음에도 계속해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북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 지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화학산업 및 연구개발 중심지로 알려진 함흥 화학단지 내에서 터널 등이 관측돼 화학무기 개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시설 근처에서 군시설과 터널 입구, 철로 등이 포착됐다면서 화학시설인 만큼 관련 연구나 생산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터널 밑으로 광범위한 지하시설이 분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성사진만으로 화학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함흥화학재료연구소는 주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화학재료와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김 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관련 물질의 대량 생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인 1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과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파병뿐 아니라 군수 물자를 추가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러시아에 추가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병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군수 물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 교육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에 큰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하며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나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군이 적 후방 침투와 교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무 성격과 러시아군과의 사전 훈련 부족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 후방으로 침투해서 교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공중, 지상,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협동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아마 해야지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희생자가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가능성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북한이 파병에 이어 러시아에 재고 무기 외 신형 무기까지 수출하는 건 한국에게도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재고품,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포탄,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신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제공하고 전장에서 그 성능을 시험하고 이것은 러시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미국 대사관이 상당한 공습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20일 폐쇄 조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경고에 따라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은 공습 경보가 있을 경우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놓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무기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즉 에이테크스로 접경 러시아 영토 브란스크 지역을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의 또 다른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으며 하르키우와 자포리자 등 전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9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당국자는 신문의 지뢰가 곧 제공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에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우크라이나 측이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꾸준히 진격해온 러시아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병력을 계속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공하는 지뢰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방어 목적으로 특별 제작됐으며 일정 시간 동안만 활성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궁 측은 현재 전선에 따라 분쟁을 동결하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의 전 현직 관리 5명이 시사했습니다. 점령지 문제에 관해 러시아 측은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걸친 4개 지역에 대한 권리를 강조해왔으며 이 지역들은 개전 첫 해인 202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병합한 곳들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무롤라이우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소규모 영토에서 철수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고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차기 행정부 상무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의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미국 투자금융사 캔터 피츠제럴드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러트닉 공동의장을 상무장관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 인상을 옹호해온 인물로 미국의 무역과 관세 전략을 총괄하는 기본 업무 외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차기 교육장관에 린다 맥마흔 정권인수팀 공동의장을 지명했으며 그녀가 지난 4년 동안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우수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권리 등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마흔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인물로 미국 프로 레슬링 경기 WWE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